경기도 양주 한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 석회로 단단히 봉인된 관 하나, 조선시대 무덤의 양식, 회강묘였습니다. 관을 열었을 때 그곳엔 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작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고학 역사상 최초 아이 미라의 발견이었습니다. 5살에서 6살 사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머리에는 정성스럽게 빗어올린 댕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몸을 감싼 옷가지들은 부모의 손때가 묻은 듯 낡고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편지였습니다. 300년 전 부모가 세상에 남긴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호, 해평 윤씨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아이들이 그러했듯 윤호도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안겨 잠들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 놀아도 돼요? 작은 목소리로 묻던 그 아이,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680년에서 1683년 사이의 어느 날, 윤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올랐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피를 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의학의 분석 결과 윤호는 결핵성 폐렴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7세기 조선, 항생제도 현대의학도 없던 시대, 부모는 무력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약을 다려도 기도를 해도 작은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윤호의 어머니는 밤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이마를 쓰다듬으며 열이 내려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윤호에게 어미는 오늘도 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한단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네가 다시 웃어주게. 그리고 윤호는 떠났습니다. 30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5살 혹은 6살의 나이로. 조선시대 장례 풍습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부모는 그 어떤 예법보다 더 깊은 것을 따랐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입던 옷을 찢었습니다. 관 바닥에 깔아 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머니는 자신의 가장 고운 치마 저고리를 가져왔습니다. 혼숙감으로 간직했던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것을 아들의 이불로 만들었습니다. 어미의 가장 고운 치마 저고리를 내 입으로 만들었단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으로 감싸서 추운 곳으로 가지 않도록.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흩어지지 않게 정성스럽게 빚어 댕기로 묶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장갑을 끼워주었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아이를 챙기듯.
그리고 석회를 가득 부어 간을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공기도 물도 세균도 들어갈 수 없도록. 이것이 회강묘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2001년 그 관이 열렸을 때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완벽한 보존 상태.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 미라이자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뇌장 기관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DNA 분석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사망 당시의 질병까지 정확히 교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더욱 놀란 것은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낡아서 거의 헝겊이 된 옷가지들, 정성스럽게 묶인 댕기, 작은 손에 끼워진 장갑,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300년 전 부모의 메시지가 2001년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현재 윤호는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영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역사학자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 유리관 너머로 작은 미라를 바라보는 현대의 엄마, 아빠들. 그들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300년 전 죽은 아이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이를 보는 걸까요? 3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누군가 너를 찾아낸다면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여기 이 작은 몸을 감싼 이 누더기가 된 천 조각들이 한때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다고. 그것을 찢어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 그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